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영풍정밀, 이 시중의 핫한 이슈죠. 이 영풍정밀의 양쪽의 공개 매수에 대응해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또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공개 매수가 끝나면 이 남은 영풍정밀 주식은 어떻게, 왜 이렇게 금싸라기 주식으로 변하는지, 따라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명확하게 답이 설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보시는 지금 시청자님들은 정말 이 행운의 방송을 보시는 것이다. 제가 먼저 자화자찬을 하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먼저 영풍정밀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10월 1일이죠. 어제인가요? 어제 이 고려아연이 자사주 취득에 이 MBK 대응해서 자사주 취득으로 대항 공개 매수가를 발표를 했죠. 83만 원입니다. 고려아연 주당 83만 원이고 고려아연 매수와 이 베인캐피탈, 5억 원 베인캐피탈의 까지 지분까지 합해가지고 총 18%를 유통 물량의 18%를 83만 원에 매수해준다고 그랬죠. 자, 이 유통 물량이 지금 현재 시중에 한 23% 이내로 남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8%를 이렇게 공개 매수로 83만 원 해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거의 공개 매수에 응하는 물량이 그것만 해도 거의 뭐 대부분 다 매수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금융투자 지난 8월 8일 이후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매수해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전에도 대량의 순매수가 있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순매수를 어제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 차익을 노리는 물량이라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물밑에서 이 지분에 관련된 매수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단기 차익이 아니라 지분 때문에 매수된 물밑 이 수량들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는 23% 정도로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따라서 18% 공개 매수를 한다면 공개 매수에 응하는 물량은 거의 다 이 83만 원에 이 공개 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10월 2일 종가 참 저렇게 고려아연 형성된다는 것은 정말 이 물 반 고기 반 돈이 이 시중 바닥에 굴러댕기는 그런 정말 이 행운의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각설하고요. 자, 물론 오늘 그 영풍정밀 양쪽에 MBK하고 고려아연의 양쪽 다 공개 매수죠. 자, 이것을 어느 쪽에 공개 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제가 근거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일 현재 시점에서 MBK 같은 경우에는 영풍정밀 주식 유통 물량이 43% 남아있죠. 이 43% 전량을 25,000원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매수해 주겠다는 거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유통 물량 이 43%가 남아 있는데, 그 유통 물량 43% 중에서가 아니고 유통 물량의 25%를 3만 원에 공개 매수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영풍정밀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려아연 측에 공개 매수에 응할 경우에는 43% 있는데 그 중에서 25%만 매수해 주는 거니까 약 한 57% 정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공개 매수에 응하면 600주는 공개 매도에 팔리는 것이고, 400주는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면 장내에서 개인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래 공개 매수가 이전 가격은 막 9천 몇백 원 해서 한 만 원 정도 본다면 만 원에 팔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5,000원에 전량을 파느냐, 아니면 60% 정도만 3만 원에 공개 매도를 하고 나머지 40%는 만 원에 팔 것인가, 어느 쪽에 팔 것이 더 이득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고 남은 물량이 왜 금싸라기로 변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BK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에 공개 매수가 인상은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다음날 바로 공개 매수가 한번 인상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공개 매수가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10월 4일 내일이 그 공개 매수 마감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나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풍정밀의 MBK 측에서는 이번 영풍정밀의 이 공개 매수에 대해서는 공개 매수가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 전제하에서 이제 분석을 좀 진행해 본다면, 우리가 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것이냐면은, 고려아연 측에다가 만약에 1000주를 매도할 경우는 60%인 600주만 그 3만 원에 공개 매수해 주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1000주를 가진 투자자들라면 고려아연에다가 600주를 매도를 시키고 남은 40%인 400주는
MBK에다가 공개 매도를 응하게 되면은 가장 합리적으로 최고의 수익을 얻는 그러한 조합을 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나 혼자 있을 때야 고려아연에다가 60%인 600주를 매도하고 MBK에다가 40%인 400주를 매도하는 가장 합리적인 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영풍정밀에 수많은 투자자들은 다양한 그 자기만의 계산법이 있고 자기만의 이해관계가 있고 성향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어떻게 이 매도세가 쏠릴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 제수의 딜레마 이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제수의 딜레마 이론에서 보는 것처럼 이 타인에 대한 그 행동 양식, 행동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이 공개 매수가가 높다고 해서 거기다 전량 매도를 거기다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MBK가 그 전량 다 사준다고 해서 거기다 또 전량 매도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아담 스미스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뭐냐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요, 개인은 각자의 이기심에 따라서 이끌려서 행동할 뿐인데, 시장은 전체적으로 최고의 균형을 상태를 가지게 된다.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개인의 이기심에 이끌려서, 즉 말해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행동을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는 시장 종합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 된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MBK와 고려아연의 양쪽의 공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골고루 이 공개 매수 지분이 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합리적으로 시장이 배분될 것인데, 여기서 초점은 어느 한쪽도 50%를 넘기는 지분 매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것인지, 그래서 또 남은 물량은 왜 금싸라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면요. 자, 지금 현재 10월 3일 현재로 이 MBK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 남은 거 43%에 대해서 전량을 25%로 이렇게 매수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 상태고, 자, 그 다음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 물량 25%만 3만 원에 매수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MBK에다가 만약에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MBK에다가 전량 공개 매도에 응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개 매수 전에 본래 이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개 매수 전날에 영풍정밀의 주가가 9천 몇백 원 해서 약 한 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BK에다가 공개 매도를 전량 응하게 되면은 주당 15,000원의 차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15,000원의 차익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 공개 매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22%가 붙지 않습니까? 자, 그럼 주당 15,000원의 차익에 대해서 22%는 3,300원입니다. 자, 3,300원을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당 11,700원의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0주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MBK에다가 전량 공개 매도에 응하면 1,170만 원의 차익,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려아연에다가 만약에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려아연의 공개 매도에 전량 응하게 된다면 얼마를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60%인 600주만 공개 매수에 사준다 그랬죠. 나머지 40%인 400주는 장내 매도해야 됩니다. 자, 그 400주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면 주가는 다시 원위치 회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전에 파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600주에 대해서만 주당 차액이 공개 매수가인 3만 원에 매도하기 때문에 주당 차액이 2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2만 원에 대해서 세금은 4,400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하고 나면 고려아연에다 공개 매도를 할 경우에는 주당 15,600원의 차익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60%인 600주에 곱하게 되면은 936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고려아연에다가 몽땅 1000주를 공개 매도했을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936만 원의 수익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MBK에다가 몽땅 전량 공개 매도에 응하게 되면은 1170만 원의 수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려아연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MBK에다 매도하는 게 25% 정도 수익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상당 물량이 이 MBK에 쏠리게 될 것이다. 공개 매도에 쏠리게 될 것이다. 자,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단순 계산이고요. 자, 여기서 이 영풍정밀의 지분 구도를 보면 대략 살펴보면은
장외 장책이 영풍 쪽이죠. 영풍 쪽이 약 한 21.25%를 가지고 있습니다. 21.25%. 그리고 고려아연의 최회장 쪽이 약 35.4%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회장 쪽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아연에다가 매도하는 것보다는 MBK 쪽으로 매도하는 것이 일반 투자자들,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MBK 쪽으로 이 매도하는 물량이 고려아연 쪽으로 매도하는 물량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은 장회장 쪽이 작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느 정도 이 단순 계산상으로 보면은 이 지분의 어느 정도 양쪽에 균형이 맞춰질 거로 보는 겁니다. 다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쪽도 따라서 어느 쪽으로 쏠리면 50%를 어느 쪽이 넘게 될 텐데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쪽 어느 쪽도 50%를 못 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단순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장회장 쪽이 25%가 유리하니까 글로 지분이 쏠린다는 것은 압도적인 물량이 글로 갈 것이라는 것은 25%가 더 들게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순 계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기존 주주들의 입장이고 최근에 경영권 분쟁 이후에 들어온 물량들, 특히 25,000원대 이상에서 매수한 들어온 그런 주주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25,000원의 공개 매도에 응할 리가 없겠죠. 자기 단가가 이미 25,000원 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또는 24,000~25,000원 되는 사람도 많을 것인데 25,000원의 공개 매도 응하면 뭐 절차 기간도 있고 뭐 번거롭고 남는 거 없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자, 따라서 경영권 분쟁 이후에 들어온 최근의 주주들은 MBK 쪽으로 공개 매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매우 높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갖다가 완전히 인생 역전의 기회를 삼는 주주들 또는 이 이면을 공개 매수를 넘어서서 이면을 보고 있는 주주들은 거기에 공개 매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MBK 쪽의 물량도 50%를 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고려아연 쪽도 50%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양쪽으로 지분이 3만 원의 공개 매수해 주는 쪽으로는 상당 물량이 또 매도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양쪽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상당 물량을 흡수는 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50%를 넘는 물량을 어느 쪽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말 그 물량은 10% 이하의 희소 물량이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최 회장과 장 회장 양쪽 지분을 합해보면 약 한 57% 정도 되거든요. 남은 물량이 43%인데 그것을 공개 매수로 대부분 물량들이 흡수된다고 봤을 때 정말 남는 물량은 10% 훨씬 이내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5% 전후가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어느 쪽도 50%가 넘지 않았는데 시중에 남은 물량은 5% 전후의 물량들이 남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 남은 물량, 희소 물량을 한 주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이 영풍정밀의 이 경영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고려아연 지분 3.7%를 가져오는 것이다. 자, 고려아연 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만 원에 지금 공개 매수가가 대부분 물량이 다 매수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고려아연의 지분 3.7%는 83만 원으로 환산해보면 약 한 6,300억 정도 되거든요. 자, 이 남은 물량 지금 시중에 남은 이 물량 5% 전후의 물량 이것을 가져오면은 6,300억의 효과를 보는데 이 5% 남은 영풍정밀의 이 남은 물량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가격이 올라가겠느냐. 그게 공개 매수든 장외 매수든. 그렇게 본다면 이 공개 매수가 끝나고 거기에 응하지 않고 남는 물량들은 정말 귀하신 몸의 VVVIP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이 영풍정밀 고려아연의 이 경영권 분쟁, 정말 이 전입 강경으로 치닫고 있고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쪽에서 이 공개 매수를 하고 맞불을 놓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고려아연 측에서 83은 정말 파격적인 이 조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연 MBK가 여기에 그냥 있을 것인가 어떨 것인가, 이대로 경영권 분쟁이 종료가 될 것인가 어떨 것인가, 그리고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풍정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것은 인생 역전의 절호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분 이 매수 정말 손실갈 위험도 리스크도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점에서 정말 인생 역전의 최고의 기회를 맞아 한 순간 혼자서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요 아래 자막 나오죠? 회원 가입하셔가지고요. 저희 팀에 제가 매일 아침에 이 분석 내용을 드리니까요. 저희 팀에 들어오셔서 같이 주식을 하면서 이번 영풍정밀 매수를 통해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맞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